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하고 있는 수조원의 해외 송금 사건,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송금 의혹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금융당국과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시중은행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수조 원의 이상한 외환 거래들을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은행들은 초비상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 금융가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번에 드러난 수조 원의 해외 송금 사건의 본질은 일부는 해외로 빼돌린 돈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 사건에 그 의혹이 있다라고 강하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송금 의혹 밝혀내길 바라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국내 은행들이 대북 송금 루트로 사용되었을 때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금융감독원이 27일 4조 원이 넘는 외화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금융시장은 과연 이 자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거액의 자금이 몇몇 기업이나 개인을 거쳐 해외에 보내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금융당국과 나아가 국가정보원이 초비상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계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번 해외 송금 사건의 본질을 문재인 전 정권의 대북 송금 의혹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핵심적인 주장은 북한의 자금 세탁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금융 핵심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두 가지 사실이 이런 유추를 뒷받침한다. 첫째는 지금 현재 해외로 송금된 수조 원의 해외 송금 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이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국정원 조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 간 단순 거래라면 국가정보원이 나설 까닭이 없다라며 금융계 핵심 관계자들은 문재인 전 정권의 대북 송금이기에 국가정보원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금액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아져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로 귀금속 관련 업체 등이었는데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회사 실적이 거의 없는 등 정상 법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류상만의 가짜 회사, 페이퍼 컴퍼니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가 나서서 해외 송금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물론 국가정보원, 검찰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설 만큼 매우 큰 사안임을 밝혀주는 대목이라고 금융계의 핵심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조 원의 해외 송금이 문재인 전 정권의 대북 송금임을 뒷받침하는 것은 김규현 국정원장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미국에 다녀왔다는 사실이다라고 금융계의 핵심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9일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44일 만인 지난달 29일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에 다녀왔다. 한미 사법 공조를 위해서라지만 한동훈 그가 방문한 것은 세계은행그룹 WB, 세계은행그룹과 연방수사국 FBI 등이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을 방문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금융가의 핵심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세계은행의 클리포드 프레이저 부총재 겸 법무실장 대행, 이 모하마 도우 다이엔 부총재 겸 감사실장과 면담한 바 있다. 이 모두가 4조 원이 넘는 이상한 외환 거래가 대북 송금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 조율 차원의 방미였다는 게 금융 핵심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만약 대북 송금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윤석열 정부로선 이를 공식 발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 은행들이 대북 송금을 도운 꼴이 되면서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나 유엔 안보리 제재는 주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도치 않게 북한과 연루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미국은 최근 북한의 새로운 자금줄이 된 가상화폐와 관련한 제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제재 리스트에 올라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가 어려워진다.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셈이다. 지난 19일 방한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서 미 재무부에서 대북 제재 문제를 총괄하는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차관도 우리 정부와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중은행들의 대북 송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적인 망신도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 핵심 관계자는 대북 송금을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내 은행들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국제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라며 해외 사업에서도 악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러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정권 5년 동안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 송금, 불법 송금, 어떻게 대북 송금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는지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금융 핵심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송금 의혹이지만 점점 깊이 있게 수사를 해보면
문재인 정권 차원에 어마어마하게 터지게 되어 있지요.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 커넥션을 파헤쳐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